네, 안녕하십니까. 밸류샷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주린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25번째 시간으로 내일장 이슈 테마 및 종목 중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유헬스케어 원격진료 관련주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일 목요일에 말씀드린 재택근무 관련주는 NHN, 효성ITX, 도전비즈원, 영림원소프트 등이 강세의 모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단번에 이슈가 소멸될 테마는 아니니 꾸준한 추적과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격 진료 종목들이 한 23개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차트 위주로 가격대라든지 위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같고요. 오늘 보니까 뭐 대장주 애들은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 또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몇몇 개 좀 튄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 또 위주로 눌림목을 주면 또 잡을만 하니까 이따가 차트 한번 돌려보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제 2일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 원격 비대면 진료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또 지금 코로나19 변이가 또 출현을 해서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이 이제 출현을 해가지고 지금 재택 치료가 또 대폭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튀었다가 무너지는 그런 테마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뭐 조정을 주든 또 잠깐의 눌림목을 주든 그래도 좀 분할 매수 대응을 하셔서 먹을 수 있는 떡이 좀 있을 때 받아 먹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거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6일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거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희 증시가 오늘부로 이제 3일째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적산병이 출현은 했는데, 코스피는 뭐 한 3000포인트 빨리 장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코스닥은 천선을 빨리 장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000포인트랑 천선을 뭐 막고 또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긴 하겠죠. 그거를 빨리 세게 뚫어버리면 진짜 이제 조금 계속 이제 추세 하락을 하던 것들이 조금의 뭐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겠죠. 뭐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좀 보고 천천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현금은 30% 40%는 들고 가는 게 현장세에 맞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원격 진료 관련주 빨리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케어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좀 아쉽게 마감이 됐죠. 뭐 2.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어제도 8,400원, 오늘도 한 8,380원, 전일도 뭐 8,44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8,400원대를 계속 맞고 떨어지죠. 요게 보니까 241선인가요? 241선을 맞고 떨어지긴 하는데, 요거는 뭐 쉽게 뚫릴 겁니다. 지금 3번 맞았기 때문에. 요거 다만 이제 하단선을 7,800원 선 정도 좀 짧게 잡아야죠. 7,800원 선 정도 이렇게 잡고, 요거 무너뜨리면 좀 짧게 잡으신 분들은 이제 손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할 매수 좀 하셔서 이걸 벗겨버리면 241선을 벗겨버리면 뭐 8,700원, 9,000원 선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10%짜리 이런 것들은 금방 또 넣을 수 있는 뭐 힘이 보이거든요. 지금 봤을 땐 거래량이 쭉 7만주, 뭐 10만주 이하로 계속 떠다가 요날 300만주 한번 터뜨려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요런 저항대는 쉽게 뚫을 수 있다. 다음에 이제 9,000원대까지 오면 조금의 뭐 조정은 또 있겠죠. 있을 것 같으니까 얘도 뭐 너무 성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한 7,800원 선 정도 뭐 짧게 잡고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인성정보가 거의 대장처럼 움직이던 애인데 지금 뭐 11월 30일 날 이제 뭐 14% 빠졌는데 8% 갔다가 14% 빠졌으면 한 22% 정도의 갭이 이렇게 변동폭이 있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잡으러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3,500원을 일단은 뭐 저항대 1차 저항대로 잡고, 하단 라인은 어제 저가 3,085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3,100원 선인데 한 85원 정도를 그냥 엄봉을 세게 그냥 뭐 뚫고 내려가면, 얘는 아래꼴로 달렸죠. 오늘처럼 그냥
거의 종가가 저가를 만드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냥 손절을 해버려야죠. 그때는. 그 다음 날이 좀 무섭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 3천, 뭐, 진짜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들은 3,100원, 뭐, 조금 넉넉하게 잡으실 분들은 3,085원 정도, 이렇게 음봉으로 깨면 나는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1차적으로는 3,500원, 600원 선에서 세게 뚫어주는지 맞고 떨어지는지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요걸 세게 뚫으면 얘까지는 쉽게 더 땡겨 올릴 수 있다. 3,900원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도 오늘 좀 아쉽죠. 8% 10%까지 올라갔다 시가가 좋았는데 이걸 그대로 뚫고 지켜서 올라갔으면 11,500원까지는 쉽게 가는 건데 밀어버렸죠. 밀어버렸기 때문에 뭐 위에 계신 분들은 이미 뭐 선절했을 수도 있고 뭐 버티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9,600원, 9,630원 정도 나오는데 9,600원 정도 무너지면 손절은 필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해보시고 9,400원, 9,500원 선까지는 뭐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맞고 쭉 지켜주는 모습이 아니고 쭉 내려오면 쭉 흘러내릴 거예요. 아마 얘는 내렸다가 흘러내렸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뭐 8,880원 정도까지 여기서 좀 지켜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좀 뭐 위에서 지금 때린 물량이라서 조금 더 내려왔다가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9,45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실 분들은 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타이트하게 하실 분들은 뭐 9,600원 9,600원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한번 시장을 다음 주 월요일 날이라든지 돼서 한번 보고 9,600원 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있으면 그때 분할매수 조금씩 해서 뭐 얘까지 11,150, 11,500원까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비트컴퓨터 얘가 대장이라서 얘도 대장이잖아요. 대장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노엔텍은 그나마 좀 뭐 괜찮기는 한데 얘가 물량도 조금은 있네요. 거래량이 조금 붙어 있는 상태니까 7,900원, 7,950원을 빨리 장악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일단은 1차적으로 얘를 1차 저항대로 보고 하단 라인은 짧게 잡아야죠. 7,400원 잡아야죠. 7,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00원을 그냥 음봉으로 때려버리면 한 하단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이 하단까지 7,100원 선까지. 녹십자 홀딩스가 거래량이 아쉽죠. 거래량이 아쉽고 얘가 지금 뭐 코스피처럼 뭐 이렇게 3일간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눌릴 것 같아요. 얘는 단번에 장대 양분을 세게 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뭐 한 27,000원대에서 한번 맞을 거예요. 아마 맞고 좀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횡보했다가 가야지 이렇게 그냥 V자 반등처럼 이렇게 쭉 올리기에는 좀 힘이 부족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가더라도 28,000원, 27,000원, 28,000원대에서 다시 맞고 떨어질 거니까 그거라도 이제 뭐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라인 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인피니트 헬스케어 얘도 원격 진료 얘기가 나오면 많이 튀긴 하는데 좀 약하죠. 약한 애들은 그나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9%까지 떴다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약간 아쉽습니다. 얘도 16만주 뭐 어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16만주 터지는 거 보면 아쉽긴 한데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오늘 저가가 6,920원이죠. 6,900원 정도 깨지 않는 선에서 옆으로 횡보하면 좋죠. 횡보를 했다가 뭐 이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치고 올라오면 좀 나을 텐데 7,600원에서 맞을 거예요. 또 7,600원 선에서 한번 맞고 또 조정을 줄 거니까 그거를 맞아서 음원 안에서 놀고 있느냐 그냥 음원을 다시 깨고 내려와서 조정을 주느냐가 좀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뭐 좀 타이트하게 뭐 6,900원이나 6,800원 선 잡고 뭐 대응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런 거는 장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 이건 테마성이기 때문에 테마는 뭐 또 뭐 누가 뭐 민주당이라든지 또 뭐 이쪽에서 또 떠들어주면 괜찮은데 뭐 조용할 때는 또 테마도 다 같이 죽잖아요. 죽기 때문에 테마는 순환매를 하고 있어서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는데 죽을 때는 그냥 확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하단 라인 잘 잡아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텍은 거래량이 조금은 괜찮네요. 괜찮은데 뭐 19,200원, 19,200-300원 선을 빨리 잡아주는 모습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19,200-300원, 뭐 19,300원 선 위에서 놀 때 그냥 여기까지 28,000원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뭐 조금 올리는 모습이 있는데 19,200-300원대에서 한번 맞고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커 보여요. 커 보이니까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뷰웍스도 지금 오늘 저항대에 맞고 떨어졌죠. 37,140원. 그래서 37,550원, 37,150원 이상에서 마감이 돼서 좀 뭐 다음을 위한 38,700원대를 위한 뭐 위치를 좀 장악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계속 이게 뭐 떨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도 좀 횡보해야 돼요. 횡보했다가 힘을 조금 더 비축을 해서 올라가는 게 좋지. 지금 뭐 월요일날 시가 자체가 뭐 37,200원 선에서 시작하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양봉을 만들면 좋긴 한데 그렇게 올라섰다가 다시 음봉을 만들면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주겠죠. 다음은 중요한 거지. 뭐 5일선을 다시 한번 캔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뭐 월요일날 또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3% 떴죠. 3% 떴으니까 월요일날 시가를 한번 보고 대응을 해보자. 대응을 하는데 뭐 37,150원, 200원이나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시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해야죠. 그 시가를 깨서 음봉을 만들어 버리면 얘도 조금은 다시 한번 찌글찌글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 JW 중해제약은 뭐 이게 좀 아쉽죠. 거래량이 아쉽고 지금 거의 뭐 11월 30일 날 이렇게 음봉에 대량 큰 음봉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좀 많이 다시 한번 힘을 또 모아야 됩니다. 이게 뭐 9만 주가 터뜨려서 이렇게 5%, 6%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23,200원 정도 위에서 조금 뭐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차다리 분할 매수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조금 위험해 보이죠. 시장이 또 안 좋으면 또 한번 툭 빠지니까 그 빠짐을 버티기에는 좀 주린이 분들은 좀 힘들 거야 아마. 내가 잡았는데 시장이 나빠서 빠져. 그러면 얼마나 또 속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가 차다리 좀 안정권일 때 23,150원이나 200원 선에서 좀 찌글찌글 할 때 한번 잡아보는 거. 그렇게 되면 뭐 60일선 24,200원, 1,000원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마크로젠도 거래량이 좀 아쉽죠. 거래량이 아쉬운데 얘도 지켜봐야죠. 이 구간에서는 지켜봐야 됩니다. 27,600원, 700원 선을 빨리 장악을 해줘서 그 위에서 놀고 있으면 29,400원까지는 쉽게 열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다가 27,600원 정도, 700원, 600원 정도를 빨리 장악을 해주는지 한번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오스템 임플란트, 얘가 오늘 좀 세게 튀었죠. 오늘 뭐 10% 가까이 튀었는데 얘는 좀 조정을 줄 때, 눌림목을 줄 때 잡으면 맞을 것 같아요. 뭐 월요일날 또 세게 치고 올라가면 보내줘야 되는 거고, 월요일날 뭐 잠깐 올렸다가 한 1, 2% 13만원? 뭐 13만 500원, 600원, 뭐 700원까지 열리긴 하네요. 700원 선까지 갔다가 좀 눌리고 하면, 그래서 하단 라인은 122,000원, 122,000원 정도, 2,500원 정도 잡고 이렇게 찌글찌글 할 때 요거 원봉을 세게 한번 뚫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캔들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단 라인은 122,000 뭐 122,000원 정도 하단 라인 1차 잡고, 월요일날 튀어버리면 보내고, 튀지 않고 좀 찌글찌글 하다가 뭐 137,000원 선 맞으면서 좀 원봉을 보여서 좀 조정을 줄 때, 눌림목을 줄 때 좀 분할 매수해서 세게 한번 다시 한번 14만원대까지 한번 이런 양봉을 한번 낼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양봉을 한번 노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바디도 지켜봐야죠. 떨어졌다가 횡보했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뭐
추세 전환이 아니고 약간 횡보하는 척 하다가 이게 떨어질 수도 있죠. 인바디 지금 뭐 22,850원인데 거래량도 좀 아쉽고 차달이 좀 안정적일 때 23,650원 뭐 700원대에서 좀 찌글찌글 할 때 잡는 게 낫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5일선은 장악을 했는데 얘를 지금 300일선은 지금 뭐 계속 뚫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얘는 뭐 뚫을 수는 있겠지만 얘가 문제예요. 얘가 23,700원대 650원대 이때 이 라인이 문제이기 때문에 차달이 그냥 좀 찌글찌글 할 때의 모습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휴비츠는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얘는 좀 조정을 주면 뭐 9,300원대나 이때 뭐 조정을 좀 주면 잡고 좀 하단 라인은 오늘 저가로 잡아야죠. 9,170원 하단 라인을 좀 잡아서 그거 깨지면 좀 음봉으로 그 라인을 9,170원을 음봉으로 세게 뚫어버리면 내려 꽂아버리면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그 하단 라인을 잡아서 1차적으로는 9,600원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라인까지 보시면 되겠죠. 9,900원 만원 인건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9,900원까지는 일단은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비츠는 괜찮아 보인다. 테라제니텍스는 기다려야죠. 지금 5일선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월요일날 시가가 6,900원 이상에서 시작해야 될 텐데 오늘 5% 올라서 그냥 쭉 내려 꽂았죠. 내려 꽂았기 때문에 음봉 하나 열려서 6,400원까지 일단은 내려올 가능성도 커요. 뭐 양음양음이지만 뭐 양음양음은 아니네요. 어쨌든 음봉을 오늘 그냥 세게 내려 꽂았기 때문에 6,400원 선까지 일단은 뭐 열린다. 근데 얘가 700만 주가 앞에 터졌기 때문에 얘의 힘을 빌어서 뭐 이 정도까지 한 7,400원 선까지는 먹어볼 요량으로 덤벼드실 분들은 한 6,400원 하단 라인 일단은 1차적으로 잡고 요거 깨지면 손절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월요일로 음봉을 주면 좀 분할 매수 조금 하셨다가 다 들어가지 말고 조금 분할 매수 좀 일부만 좀 들어갔다가 상황을 좀 보다가 그 6,400원 선을 지키는지 아니면 뭐 다시 양봉을 내서 올라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음봉으로 그냥 6,400원을 내려 꽂아 버리는지 종가상으로 6,400원입니다. 종가상으로 6,400원을 내려 꽂아 버리면 손절해야죠. 뭐 월요일날 그렇게 되면 화요일도 뭐 한 6,200원까지 더 열리니까 뭐 그냥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메디포스트는 좀 월요일날 25,550원 오늘 마감은 잘 했어요. 마감 잘 했는데 뭐 월요일날 양봉 하나만 더 내면 조금 뭐 하단 라인 좀 잡아서 대응해도 될 것 같네요. 얘는 뭐 길게는 못 보더라도 한 23,000원 한 10% 정도는 뭐 22,000원 23,000원 정도 선까지는 먹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수급을 볼까요? 수급을 한 60일 정도만 보면 좀 그닥 뭐 좋은 것도 없죠. 수급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관심권에 두는 정도? 대장주 애들이 차단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쭉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돌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 거면 완전히 양봉을 세게 한 5% 10% 5% 이상 이렇게 좀 세게 줘야지 그 양봉을 믿고 한번 덤벼볼 만은 하죠. 근데 지금 얘는 메디포스트는 조금 뭐 힘이 좀 약해 보입니다. 파마리서치도 좀 지켜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날 시가가 79,3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해서 양봉을 만들면 좀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조금 눌림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뭐 83,700원까지 열리죠. 83,700원 뭐 85,000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열리긴 합니다. 열리긴 하는데 거래량도 괜찮긴 하네요. 일단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급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하단 라인을 한 77,400원 정도 잡고 월요일날 79,300원 위에서 좀 뭐 요걸 돌파를 해서 놀든 시가에 뭐 놀든 어쨌든 음봉이 아니고 양봉으로
79,300원 선만 장악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좋은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라인 77,300원 선 정도 일단은 깨지지 않는 선에서 하는 분할 매수 대응을 하셔서 뭐 한 83,700원이나 85,000원 선까지 1차적으로 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소프트센도 오늘 10% 올랐네요. 10% 올랐는데 얘는 뭐 2375원 정도 뭐 그 정도 잡고 75원이면 뭐 그래도 좀 깊죠. 깊은데 2375원 정도 이렇게 1차 하단 라인 잡고 다시 한번 요 뚜루로 가야죠. 2670원 2670원이죠. 딱 2670원 라인을 다시 한번 장악해주는 요게 이제 어문을 벗어나는 가격대니까 그렇게 벗어나면 2800원까지는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얘는 지금 좀 고수들의 영역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좀 우리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지켜보는 걸로 추적하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아 얘는 어떻게 움직이나 한 10%짜리 지금 1.8%, 2.7% 오늘 10% 떴죠. 이렇게 양봉 나와서 다음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요 촛대 지금 윗꼬리가 언제쯤 벗겨지는지, 아니면 이 윗꼬리에서 못 가고 뭐 삐짝삐짝거려서 며칠 만에 돌파를 하는지, 그렇게 한번 추적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좀 고소분들의 영역이라서 지금 뭐 한 10% 이상 이렇게 뜬 것들을 바로 잡기에는 서로 부담스럽죠. 아스타는 패스해야 되겠죠. 거래량도 없고 이런 것들은 만일 뭐 급등을 해도 보내줘야죠. 거래량이 없이 가는 애들은 뭐 우리가 잘못 잡으면 이거는 팔지도 못한다고 했죠.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케어랩스도 좀 수상하죠. 윗꼬리가 막 뭐 로켓 형식으로 이렇게 좀 달려있죠. 수상합니다. 수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또 조정을 주면 음봉이 떨어지면 9,270원까지 열리긴 해요. 9,200원 뭐 조금 더 해서 9,250원 정도? 9,250원 정도 하단 라인 1차 잡고 분할 매수해서 1,400원까지 보실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뭐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 하단 라인 9,250원 9,250원이죠. 9,250원. 9,200원 잡죠, 뭐. 9,200원 음봉으로 확 깨버리면 손절해버리고, 9,2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뭐, 좀 찍히네, 아래 꼬리가 달리네 하면 좀 분할해서 좀 천천히 하셔가지고, 한 1,400원 선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지케어텍도 거래량은 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문 안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뭐 시가 대비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얘까지는 43,500원까지는 열린 상태고, 하단 라인 오늘 하단 38,200원 잡고 뭐 분할 매수해서 쭉 요걸 세게 뚫어버리면 43,300원 400원대를 세게 뚫어버리면 뭐 이 선까지, 요게 매물대 있죠. 49,000원 선까지는 말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오팩트도 물량이 없네요. 물량이 없는데 얘도 올라갈 조건이 충분히 보이죠. 얘는 볼까요? 오늘하고 하면 오늘 빼고 이제 4일이죠. 오늘 한 3, 4일 다음 주 중에 한번 이걸 벗기면 좋은 모습이에요. 3,460원 3,460이면 뭐 10% 이상은 나오죠. 그러니까 3,050원 60원 3,060원 정도를 빨리 3,070원 정도를 빨리 벗겨주면 아주 좋은 흐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을 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음봉으로 오늘 저가 2,935원이죠. 2,935원을 음봉으로 그냥 깨버리면 손절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소액만
소액만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3,070원짜리를 빨리 세게 뚫어주는지 지켜보시면서 대응.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뭐 3,400원, 뭐 3,450원, 뭐 이 여인권까지는 왔다가 조정을 한 번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맞을 거예요, 얘들.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고. JLK 얘도 거래량이 없고 제 눈에는 그닥 썩 좋아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인마가 260만 주죠. 260만 주 얘가 좀 눈에 띕니다. 얘가 여기까지 땡기면 8,200원, 8,300원인데 한 2,600원 정도 있긴 한데 거래량이 너무 없죠.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런 애들은 소액으로 또 접근을 해도 좀 아쉽긴 하죠. 조심스럽고 리스크가 좀 있고 자리도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 패스 할게요. 라이프 시멘틱스도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단 라인 11,100원 한 8% 되겠네요. 11,100원 깨지면 손절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쭈글쭈글 해서 양음 패턴으로 가서 뭐 월요일날 그냥 조정 안 주고 가버리면 좀 아쉽겠죠. 뭐 짧게 잡으실 분들은 1,700원 250원 정도 차이 나네요. 1,700원 오늘 얼마까지 떨어졌나? 1,850원이네요. 1,700원 선 하단 라인 잡고 물론 이렇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월요일날 음봉을 주면 음봉 좀 줬다가 뭐 이때쯤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눌림목이나 조정을 좀 주면 그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단 라인 한 1,100원 넉넉하게 1,150원 1,100원 정도 잡고 좀 눌림목을 줄 때 좀 잡아서 1차적으로 12,250원 정도까지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12,200원까지 갔었네 한번. 그러니까 12,200원 선까지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래서 1차 하단 라인은 1,100원 만원이나 1,100원 정도 깨지면 음봉으로 깨버리면 그냥 버려야죠. 버리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양봉이 거의 상한가네요. 상한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깨버리면 다시 제 위치로 가버리니까 그냥 만원선 깨지면 버리겠다 생각하시고 월요일 날부터 해서 좀 조정을 주면 좀 적당한 자리에서 분할 매수해서 단가 잘 맞춰가지고 한 12,000원, 12,200원 타입을 하더라도 한 12,000원 선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23개 이렇게 또 훑어봤고요. 오늘 원격 진료 애들은 어쨌든 하루 이틀 테마는 아닐 테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면에서는 또 수익을 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장세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니까 한 3일 올라왔다고 돌아선 건가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음봉에 또 큰 음봉이 이렇게 또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금액으로 너무 섣불리 접근하지는 마시고 항상 현금 비중 확대는 좀 잘 해놓으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좀 좋은 정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